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관이라고 하는데 누구세요? 저는 눈먼 카고입니다. 잘 보이세요? 잘 보입니다. 제가 오늘 좀 피곤합니다. 늘 피곤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일 안 한다고 눈먼카고님이 저보고 이렇게 맨날 구박을 하셔가지고 오늘 좀 오랜만에 일하러 갔다 왔거든요. 또 무슨 일을 한다고 또. 일을 하다가 딴 거보다 굉장히 제가 감명 깊게 이렇게 감명 깊은 일을 갖다 당했다라고 해야 되나? 또 사소한데 또 감명을 또 잘 받고만 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외국인한테 오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자기가 한국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 원산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다고 해서 제가 전화통화로 하면 힘들잖아요. 그 한국 사람끼리도 전화통화하면 힘들어서 만나서 얘기하면 얘기가 좀 쉽게 잘 풀어지고. 근데 용감하다. 만날 생각도 다 하고. 그분이 저한테 전화한 게 용감하죠. 제 이름은 콕 집어가지고 어떻게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또 연락을 갖다 해서 그래서 가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것들 우리나라 관세법에 관련된 규정들 얘기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원산지 해서 어떻게 하면 FTA 적용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한국산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요건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줬어. 그래서 그분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래서 FTA 협정문이라든지 우리나라 관세법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조문을 갖다가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조문을 갖다가 제가 또 검색을 해서 보여주고 설명을 갖다 했죠. 오,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감동을 먹은 건 딴 게 아니고 그 미팅이 끝날 때쯤 되니까 오늘 만나서 컨설팅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페이를 지불하면 되겠느냐. 돈으로.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막 물어봐가지고 궁금한 거 물어봐서 정말 열심히 설명해도 그냥 고맙다는 말도 표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빨리 대답 안 하면 빨리 대답 안 한다고 오히려 닥달하는 제가 아는 어떤 분 같이 그런 분도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갖다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런 분들은 그래서 상당히 좀 감명 깊었어요. 그래서 돈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는 똑같지만 실제로 이제 일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진행이 되게 되면 그때 제가 충분한 수수료를 청구하겠다라고 얘기를 갖다 했어요. 진행이 안 되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진행시켜 주려고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말만 하고 딴 데 맡긴다니까. 그러니까 불신사회. 아니 말이 안 통해 가지고 저를 콕 집어 가지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저한테 요즘 영어 안 되는 사람이 어딨니? 뭐 그렇기는 하죠. 관세사 중에서 좀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순진한 또 우리 조관 또 당했구만 또. 항상 그렇게 깔아뭉개셔야지 심하시니까 한 번이라도 좀 격려해주고 뭐 그런 게 없어. 그냥 오늘 수업으로 넘어. 오늘은 인코텀즈 인도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그 사람이 인도 관련된 얘기한 거 아니야? 네, 인도로 물건. 그러니까 또 마침 또 오늘 수업도 인도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제가 걸을 때도 차도로 안 내려가고 인도로만 조심조심 걸어서. 인도 지점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미 설명을 어느 정도 했고 지금까지 이제 앞에 있는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내용들인데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인코텀즈가 지금 현재 2020에 대해서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 원래 우리는 4개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2개로 나누더라고. 2010부터 2개로 그렇게 나눴었죠. 근데 2000까지는 4개로 나누고 있었죠. 그 전까지는 그냥 앞에 있는 첫 글자 E, F, C, D 이렇게. 지금은 해상 내륙수로 조건에만 쓰는 것 아니면 운송 방식에 관계없이 다 써도 되는 것. 복합 운송에 쓸 수 있는 거. 복합 운송에도 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게 사람들이 자꾸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그렇게 바꾼 거죠. 왜? 좀 하지 말아야겠는데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FOB인데 복합 운송인데도 FOB 써지 CIF 써지 그러니까는 그렇게 분류 기준을 갖다 아예 바꿔버렸어요. 그런다고 안 쓰니? 그래도 꾸준한 한국 사람, 꾸준한 한국 사람. 내가 올 때는 한국은 그래도 낫지.
아, 근데 유럽 쪽에서는 FOB 안 쓰고 거의 또 FCA 쓰고 이렇게 많이 바뀌었나 봐요. 그 유럽 쪽에서는 FCA 활용률이 한 40% 된대요. 예, 한국 사람은 주구장창 아직도 FOB를 갖다 쓰고 있죠. 복합 운송에서도. 그 뭐 냄비근선 그래도 그런 면에서는 좀 끈기가 있는 그게 것 같아요. 아니고 네. 미국에서 FOB를 많이 쓰잖아. 큰 형님들이. 그 뭐 좀 큰 형님도 아닌 것 같더라. 어찌됐든 그래서 EFCD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E그룹의 경우에는 인도 지점이 어떻게 되고 D그룹의 경우에는 인도 지점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21번 문단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E그룹 같은 경우 있잖아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그룹 같은 경우 인도 지점이 매도인의 매도인 공장 아니면 매도인의 창고 이런 데잖아요. 그래서 매도인 쪽에서 인도가 되고 거기가 인도 지점이고 거기서 위험이 이전돼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랑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대편 끝이 또 뭐죠? D조건. D조건 같은 경우에는 인도 장소가 목적지이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매도인이 도착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죠. 대체로 이게 이제 매수인의 창고, 뭐 매수인의 공장쯤 되겠죠. 그렇죠. 예, 아니면은 이제 창고나 공장이 아니면 합의된 별도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물론 그렇지만 예. 대체로는 뭐 그러면은 이제 E 그룹하고 D 그룹 같은 게 양극단이면 중간에 뭐가 있죠? F와 C가 있습니다. 풋볼 클럽인가요? 그 F 그룹하고 C가 이제 중간에 있는데, 근데 F 그룹하고 C 그룹도 뭐 E 그룹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크게 봤을 때는 선적지냐 도착지냐로 봤을 때는 선적지니까. 둘 다 선적지니까 그런 얘기들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21번에 나와 있는 거고, 오늘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2번 문단에서 보게 되면 양 끝 쪽에 있는 게 E 그룹에는 EXW 하나밖에 없고, D 그룹 중에서 DDP가 이제 매수인 쪽 끝인데, 근데 거리라고 돼 양극단이니까 거리니까 예, DDP보다는 DPU라고 해야 되지 않나? DPU가 이제 DPU가 내려주니까. 내려주니까 DPU가 더 멀죠. 더 멀잖아.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상기시키고자 하는 거는 EXW나 DDP는 외국인이 통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것을 그 계약에 적용시키면 좀 곤란하다. 그런 취지로 나와 있는. 통관. 그죠? EXW는 수입 통관을 누가 하죠? 아, 수출 통관을 수입자가 하지. 수출 통관을 수입자가 하는데, 수출 통관을 수입자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다? 외국인이 수출 통관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포워더 쓰면 되지, 포워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될 때 이제 상기를 갖다 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인코텀즈는 포워더가 있는 줄 모르는 모양이야. 알지요. 모든 걸 다 할 줄 아는 포워더가 있는데. 그렇지만 또 그게 법으로 그걸 금지시킬 수도 있으니까, 실화주가 수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법령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어느 수도 있으니까. 그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죠. 네버랜드라고 들어봤나? 그거는 뭐 저 닮은 그 스페로 선장 사는 데 아니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그리고 DDP 규칙 같은 경우에는 수입 통관을 누가 하는 거죠? 수출자가. 그런 외국인이 또 수입 통관을 해야 된다는, 포워더가 다 한다니까, 포워더가. 법으로 막을 수도 있어요. 포워더가 다. 그리고 저기 보면 지금 봤을 때는 큰 나라들도 자기 마음대로 법을 갖다가 이렇게 막 바꾸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나라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부러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22번 문단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EXW, DDP 규칙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통관을 외국인이 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저런 것들을 쓰지 말고 저런 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규칙들을 한번 써볼래,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ESW는 FCA로, DDP는 DAP나 DPU로, 뭐 요 얘기네. DAP로 바꿔야 되겠죠. DPU 같은 경우에는 내려주니까. 그래서 여기 써놨잖아. 그러니까 근데 완벽한 대답을 갖다 할 줄 알았는데 그건 예시를 드는 거고, 좀 더 정확한 답이면 EXW 대신에 FCA, DDP 대신에 DAP. 나 보고 얘기했는데 아니라면 어떻게 보더라도 뒤에 보면은, 읽다 보면은
DAP가 적당하다 그런 얘기도 또 뒤에 보면 나와요. 더 읽어보고 이제 얘기를 하면 정답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분에 보면 양극단 사이에 F랑 C 4개의 규칙이 있다라는 게 23분 문단에 나와 있죠. 근데 23분 그 양극단에 나와 있는 그 F랑 C 규칙이 두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인데 그게 24번 문단에 나와 있는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인도의 지점이 선적항이다. 그렇죠. 선적지. 선적지다. 선적지. 차이점은 도착항이 운임을 C는 도착지까지 낸다. 그렇죠. 그리고 표시되는 장소가 F로 시작되는 거는 인도 인도 장소가 장소고 C는 도착 장소. 운임을 부담해야 되는 목적지다. 목적지, 도착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항상 헷갈려. 사실 실무에서는 헷갈릴 게 없는데 네. 이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예. 늘 헷갈려. 근데 이제 우리 그 눈먼하고 이렇게 시청자분들은 또 이렇게 무역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까지. 자, 그래서 별 얘기 없고요. 글 얘기를 갖다 24분 문단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영상을 정지시켜 놓고 화면에 조문을 갖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C 조건은 코스트하고 같은 또 그렇죠. 첫자니까. 그래서 그거 인코턴즈 끝날 때까지 계속 밀 것 같아. 그 누군 가구님께서 제가 발견했으니까. 발견했다고 끝까지 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예, 그래서 보면 25분에도 인도의 장소를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거죠. 얘기를 갖다 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운송 계약에서는 이제 F랑 C가 차이가 난다가 25분 문단에 나와 있네요. 그죠? F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합의가 없다라고 하면 매수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낸다. C 규칙에서는 매도인 한다. 뭐 이렇게 해당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두 번째 줄부터 보면 달리 합의를 하지 않는 한 F 규칙. 그래서 매수인이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즘에 보면은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이 좀 들어있는 F 조건인데. 네, F 조건인데 그런 관습들이 있는 지역이 있나 봐요. 그렇기도 하고 또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게 누가 편하겠어요? 매수인에게 편하긴 하죠. 업무 절차상. 그래서 그 인코텀즈 규칙을 약간 변형을 갖다 해서 매도인이 하는 걸로. 인코텀즈는 규칙이죠, 그죠? 강제법이 아니니까 수정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실제로 네. 내가 이제 운송하는 화물 중에 하나가 남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있는데 이제 수입자를 내가 잘 알고 있어가지고 운송을 내가 하려고 했는데 FOB 조건이야. 수입이고. 그럼 당연히 한국 수입자가 이제 선사 정하고 운송 계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출자가 빠락빠락 우겨가지고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자기 편한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그래서 해줘야지. 안 된다고. 예. 했더니만 그래서 화를 내가지고 예. 한국에 있는 수입자가 그냥 그렇게 하세요. 예. 해버린 거야. 예. 그 중간에 나만 됐거든. 예. 근데 요 내용 보니까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이란 말이 있으니까 수출자와 수입자가 합의하면 FOB라도 그냥 수출자가 할 수 있는 거네. 그렇죠. 그런 관습이 있는 경우에도 또 수출자가 하는 그런 관습이 있는 데가 있나 봐요. 괜히 내가 뺏었네. 아마 그 중국에 그런 관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항구에는. 항구의 관습은 항상 이렇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제 수출자가 자기가 잘 쓰는 포워더를 쓰는 게 여러모로 편하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중국에서 그게 있었어요. 자국선 자국화. 그래서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중국 국적 선사를 써야 되고 중국에서 나갈 때도 국적 선사를 갖다 써야 되고 모든 나라에서 다 한 번씩 하다가 경제 규모가 커지면 다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국이 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늦게까지 하지 않았나요? 저는 그 중국 얘기 처음 듣는데. 실무에서 근데 제가 실무를 안 해봐가지고 언제까지 했는지는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저는 옛날에 브라질인가가 제일 늦게까지 있었을 거야 아마. 그게 이제 브라질이었나 어딘가 하여튼 아르헨티나인가 항상 대사관 가가지고 그 자국적 선이 없었다는 거를 증명서를 이렇게 서티를 받아와 도장을 대사관 도장을 찍어야 돼. 불치앙 증명서라고. 근데 그 증명서를 찍을 때 돈을 줘야 돼. 그게 그 나라의 주수입원이었지. 대사관의 주수입원. 그게 그 불치앙 증명서라고 이렇게 하는 거 옛날에 책으로만 봤던 실제로 못 봤고 실제로 실무자들이 가가지고 도장 찍고 돈 내고.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다른 직원들이 했고. 아, 그러니까 저랑 연배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C로 시작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목적지가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가 표시가 정확하게 표시 안 되면 매도인이 뭘 못하죠? 운송계약을 체결을 운송계약 못하고 네. 자기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런데 여기 목적지가 도시 이름이라도 나와야 되죠. 도시 이름이라도 나와야지만 운송계약을 체결하는데 도시 이름조차 안 나오면 운송계약을 체결 갖다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도시 이름이라도 나오면 매수인이 끝까지 얘기를 안 해주면 매도인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편한 장소까지. 자기가 편한 그 도시 안에까지만 운송을 갖다 하면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 이름을 매수인이 정하기로 해가지고 매수인이 도시 이름을 결정을 안 하고 통제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선적 조건에 나와 있는 인도기한이 만료가 되게 되면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이런 것들. 그게 위험의 조기. 조기 이전. 네, 라고 합니다. 역시 훌륭한 제자 아닙니까? 이 정도 하면 모르면은 문제죠. 자, 그러면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인코텀제랑 운송계약에 관련된 내용인데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뒤에 내용이. 그래서 그거는 다음으로 이렇게 넘기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